2024년 중등 임용 수학 A형 10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보면요. 수열 AN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이 식을 만족하는 FN을 구하라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무한급수가 주어졌을 때 이 무한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알파의 범위를 구하라네요. 그리고 당구장 표시로 또 뭘 알려줬냐면 다음은 증명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등식이 주어진 관계를 하나 줬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FN이라고 하는 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FN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왔나 봤더니 AN 플러스 1과 AN 이 두 가지 관계식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적분의 형태니까 구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해서 봤더니 여기에 n이 있어요. 이 n이 있으면 적분을 해서 직접 AN을 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맞나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FN을 구해야 된다? AN 플러스 1이랑 AN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이 두 개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앞에다 어떤 걸 곱해야 되는지 얘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왜? AN을 직접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따라서 우리가 AN 플러스 1과 AN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0부터 1까지 1 마이너스 x 제곱 n이 아니라 n 플러스 1이 되죠. 그리고 dx an이라고 하는 것은요. 0부터 1까지 1 마이너스 x 제곱 그리고 n dx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얘네 둘을 비교하려고 봤더니 뭐만 달라요? 여기는 n 플러스 1인데 여기는 n이에요. 이걸 보면 바로 떠오르는 게 차수라고 하는 게 하나 줄었으니까 미분하는 방법이 떠오르네요. 맞나요? AN 플러스 1이 AN이 되기 위해서 미분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애초에 주어진 식이 적분인 거죠? 인테그랄입니다. 그래서 이 적분이 주어졌을 때 차수를 한 칸 내리기 위해서 부분적분법을 생각해 주는 겁니다. 부분적분법. AN 플러스 1을 한번 부분적분법 해서 계산을 해보자고요. 0부터 1까지 1 마이너스 x 제곱 n 플러스 1 dx인데 이 앞에 1이 생략됐다라고 생각하고 부분적분법을 적용하면 x에 1 마이너스 x 제곱 n 플러스 1 마이너스 x 그리고 뒤에 항을 미분해줘야 되죠? n 플러스 1에 1 마이너스 x 제곱 n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걸 보면 1을 넣거나 0을 넣으면 바로 0이 되죠? 따라서 이 값은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식을 좀 정돈해서 적어보면 2의 n 플러스 1은 밖으로 나오고 x제곱에 1 마이너스 x제곱 n승 dx 여기 dx를 빼뜨렸네요. dx 이렇게 정돈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럭키하게도 1 마이너스 x제곱 n승 얘는 an에서 보이는 구조예요. 근데 뭐만 달라요? x제곱이라고 하는 게 좀 방해 요소가 된다 그쵸? an에 관련된 식으로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이 x제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도출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x제곱을 1 마이너스 x제곱꼴로 바꿔보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취하고 플러스 1을 해주면 x제곱과 같아지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한 번 더 정돈해 주는 겁니다. 정돈을 해보면 2의 n 플러스 1 그리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제곱에 n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에 n dx 이렇게 정돈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an과 an 플러스 1에 관련된 식으로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의 n 플러스 1, 이 앞의 식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n 플러스 1 그리고 뒤에 식은 플러스 an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an 플러스 1 그리고 이 도출된 결과값을 한 번 더 정돈합시다. an 플러스 1을 좌변으로 옮아줄게요. 그러면 2n 플러스 3 an 플러스 1 얘는 뭐가 된다? 2n 플러스 2 an이 된다. 그러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된다? 2n 플러스 3에 2n 플러스 2 an이 된다. 그래서 f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fn.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걸 보면 이 무한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an의 알파승 이것이 컨버지하기 위한 알파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구한 식을 보면 이 식 있잖아요. 얘를 보면 an이 무엇인지 거의 주어진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an을 직접 구해서 그거의 알파승을 해본 다음에 무한급수 판정법을 쓸 수 있는 걸 생각해서 적용해 본 뒤에 수렴성을 체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식을 가지고 an이 뭔지 도출해내야 됩니다. an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가 되나요? 이 자리에 n-1, 이 n에 n-1을 넣으면 되는 거죠. an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fn-1이니까 2에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고 위에는 2n 그리고 an-1이 될 거예요. 그리고 an-1이 무엇인가 또 살펴봤더니 이번에 n자리 n-1을 넣으면 되죠. 얘는 얼마가 되나요? 그쵸? 2n-1에 2n-2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an-2가 된다. 그쵸? 그리고 an-2라는 게 또 무엇인지 살펴보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해보면 2n-3에 2n-4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a1까지 만들어주면 되겠죠? a1은 구하기가 쉬워요. 왜? a1이라고 하는 것은 n자리에 1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적분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죠. 0부터 1까지 1-x 제곱의 dx 얘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플러스 x 0, 1이니까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1이 돼서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a1 값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다. 얘는 3분의 2가 된다 라는 겁니다. 이 an을 좀 정돈해야겠어요. 왜? 시그마 an의 알파승 이 무한급수가 수렴할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위 문제에서 증명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 식을 줬죠. 그러면 우리가 비교 판정법을 쓸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 비교 판정법을 쓴다면 이 an이라고 하는 것을 팩토리얼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는 게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는 뭔가 기미가 보여요. 따라서 an을 팩토리얼과 관련된 식으로 고쳐보겠습니다. 변형을 해보겠어요. 우선은 이 분자를 보면요. 분자 2를 다 끌어낼게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n이고 2에 n-1이고 얘는 2에 n-2가 되죠. 쭉쭉쭉쭉 해서 2까지 왔네요. 맞나요? 그러면 2를 다 끌어내면 2의 n승에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모를 보면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 이 사이에 2n이 만약에 주어졌다면 그리고 이 사이에는 2n 마이너스 2가 주어졌다면 얘는 2n 플러스 1팩으로 나타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분자에 뭘 추가해줘야 된다? 2n과 2n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식을 제곱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곱을 해준다. an을 고쳐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위에서 주어진 부등식을 좀 이용해 볼게요.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좀 주어져 있는데 분자에다 적용하면 양변에 2의 n승을 곱하고 또 부등식의 양변을 전체 제곱을 해준다.
그러면 2의 n승 n의 n 플러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n 그리고 전체 제곱을 해준다. 그리고 2의 n의 n 팩토리알의 제곱이 되고 우변은 2의 n의 n 플러스 2분의 1, 2의 1 마이너스 n 이것의 제곱이 된다. 분모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 n 플러스 1팩, 2n 플러스 1팩이라고 하는 것은 n 자리에 2n 플러스 1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러면 2분의 3이 되고 2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n에 2n 플러스 1을 넣어줘서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러면 2분의 3이 될 거고 2에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얘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2n이 되겠죠? 마이너스 2n 그리고 an을 이 부등식을 가지고 한번 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큰 건 어떻게 될까요? 즉 다시 얘기해서 an이라고 하는 것이 2n 플러스 1팩의 2n n 팩토리알의 제곱인데 얘는 뭐보다 작냐면 2의 n에 n 플러스 2분의 1 2의 1 마이너스 n 이거의 전체 제곱보다 작고 분모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커지는 거니까 이 식이 분모에 와야겠어요. 따라서 2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2분의 3 2의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비슷하게 an보다 작은 것은요. 분자가 2의 n에 n 플러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n 이거의 전체 제곱 그리고 분모는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니까 이 친구가 와야겠어요. 2n 플러스 1 2n 플러스 2분의 3 2의 마이너스 2n 우리가 이제 이 부등식을 통해서 시그마 an의 알파승 이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걸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등식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비교 판정법을 써야겠구나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의 양변에 알파승을 해줄게요. 그리고 얘를 bn으로 둔다면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시그마 bn 이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우리가 뭘 얘기해 줄 수 있죠? 시그마 an 즉 알파승 얘도 컨버지 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비교 판정법을 쓸 때는 이 an이 양항이라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양항이라는 게 성립하겠죠. 왜? 이 식을 보면 이 2는 좀 정돈해 줄게요. 2의 마이너스 2n승, 2의 마이너스 2n승 같으니까 지워져 버리고 이 내부를 보면 양수죠. 거기에 알파승을 취해도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an은 양항이 될 겁니다. 이제 비교 판정법을 쓸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갖춰졌으니까 시그마 bn 즉 이 수열 bn의 무한급수 판정법을 또 써서 수렴하는지 판정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이 bn이 너무 복잡하니까 정돈을 한번 해줍시다. bn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1을 좀 정돈해 보면 어떻게 되죠? 분자는 2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2니까 즉 2의 세제곱만 남아요. 2의 세제곱 그래서 bn이라고 하는 것은 2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2분의 3 그리고 2의 n 근데 제곱을 해줄게요. 2의 2n 그리고 n의 2n 플러스 1 그리고 2의 세제곱에 전체 알파승이 되는 거죠. 좀 더 정돈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2를 하나 곱해주고요. 2를 다시 나눠줍니다. 그러면 얘는 2n의 2n 플러스 1제곱이죠. 2n의 2n 플러스 1제곱 그러면 이 2분의 3을 1로 바꿔주고 2분의 1을 따로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2의 2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그리고 루트 2n 플러스 1 2의 세제곱 2n 2n 플러스 1 전체 알파승 이렇게 써줄 수 있죠. 또 간편하게 줄여지는 것이 이 부분을 좀 간편하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의 2의 세제곱 2n을 2n 플러스 1이 공통 제곱이다 보니 루트 2n 플러스 1 얘네를 따로 빼줘서 알파승을 해주고 얘는 2n 플러스 1에 2n에 2n 플러스 1승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극한을 취한다 생각했을 때 얘네는 어디로 갈지 뻔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어디로 갈지가 지금 모호해지는 거죠. 알파가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얘를 좀 파란색을 중점으로 해서 n분의 1에 2분의 알파 즉 루트 n분의 1에 알파승이랑 극한 비교 판정법을 써주는 겁니다. 극한 비교 판정법. 그러면 2분의 2의 세제곱에 루트 2n 플러스 1, 1 알파승. 그리고 이 친구는 극한을 취하면 어디로 가나요? 얘는요. 이렇게 2n을 분자 분모에 나눠줘요. 그러면 1 플러스 2n분의 1이 되고 2n 플러스 1승이 되죠. 1 플러스 2n분의 1, 1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2n 플러스 1, 2n 그러면 얘는 2분의 1로 가죠. 그리고 이 극한값은 그냥 1로 갈 거예요. 즉 이 전체가 2분의 1로 갈 거란 소리예요. 2분의 1의 알파승 이렇게 간다는 소리죠. 이것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살펴보면 2의 2알파가 될 거고 2의 알파가 될 거고 루트 2n 플러스 1의 루트 n의 알파승이 될 거죠. 얘는 루트 2분의 1이 극한값일 거니까 루트 2분의 1을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2 루트 2의 2제곱 알파승 극한값이 2 루트 2의 2의 제곱 알파승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쵸? 극한값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얘는 항상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극한 비교 판정법에 따라서 이게 양수이면 분자가 수렴하면 분모도 수렴하고 분모가 수렴하면 분자도 수렴한다 라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 루트 n분의 1, 즉 n분의 2분의 알파 분의 1 이 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파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2분의 알파라는 것이 1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알파는 2보다 커야 된다 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깨끗하진 않고 좀 지저분한 식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 풀었습니다.